안녕하십니까. JP 레코더입니다. 이준석의 메시지부터 먼저 잠깐 알려드립니다. 청년의 꿈 사이트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할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뉴시스의 보도입니다. 분명하게 홍준표가 묻고 청년이 답하는 홍문청답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답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가짜 뉴스들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 오늘은 청년의 꿈 준표형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준표형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정당 비리에 변호사, 대납업, 선거비용 43억 등 비리백화점인데 민주당 끝까지 후보로 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들도 단시간에 600개를 넘었습니다. 대답이 600개가 넘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좀 더 특이한 코너도 있습니다. 홍준표를 다시 이렇게 세울 사람 중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작심삼일이 포스팅한 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악의적인 민중의 소리, 박근혜 인터뷰 정규제 TV 패러디입니다. 이게 갑자기 인터넷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느닷없이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예, 뭐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어떤 그 부분을 내용이 볼까요? 아주 하겠습니다. 악의적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악의적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JP팡 소식도 여러분들께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인에 일단 오늘은 제일 구매액 기준으로 제일 높은 구매액 22만 6천 원, 다음이 22만 6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원 차이로 수익은 6,700원이나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JNC 바른엔젤 체어 소개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업 광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체어를 3개 구매해 주신 구독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쇼핑 되시고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꼭 드시고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 생활도 잠깐 소개합니다. 이렇게 산에서 400m 지리산 고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2마리 소개 좀 올립니다. 이 사진은 지금 실시간 풍경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밤이 찾아온 지리산의 초겨울 풍경입니다. 벌써 겨울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김건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려고 카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청년의 꿈에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뉴스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심탄 주요 댓글 2개만 소개 올립니다. 푸른 하늘님께서 청년의 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 매우 현명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구태들과 현저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에 댓글로 올라온 소식입니다. 보물섬TV님께서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후보 검증이 먼저다. 홍준표 대표님 지지자들이 청년의 꿈이랑 유튜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준석 대표도 함께 응원합니다. 건성하시길. 많은 댓글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의 꿈 플랫폼 300만 명, 3천만 명까지 가자. 조홍빈님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많은 댓글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준석의 페이스북 메시지부터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기사 내용은 차치하고 기사 말미에 제가 청년의 꿈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저는 청년의 꿈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할 계획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당대표로서 당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한 의원의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준석의 이 포스팅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이준석의 의도는 청년의 꿈이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면은 이런 언론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올 정도로 홍준표 청년의 꿈이 유명하다.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뉴시스 기사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뉴시스 홍준표 삼김선대위에 잡탕반 찾는 사람도 있다라는 타이틀로 기사화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등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잡탕밥 찾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홍 의원은 전날 청년의 꿈 커뮤니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선대위가 잘 되겠느냐, 이런 지도부를 2030 세대가 지지해야 하는 질문에 답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가지고도 언론이 온통 이 기사를 싣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홍준표의 인기를, 청년의 꿈 바람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홍 의원은 지난 16일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회원들 글에 대한민국 그 자체만 불행해진다, 이렇게 남겼다고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한 회원이 범보수를 위해 윤석열 관련 발언을 좀 줄여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알았다, 이렇게 답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그 뒤에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더 나쁘냐,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는 윤 후보가 되면 최순실 같은 척근이 생길 것 같다는 질문엔 글쎄요 라는 답변으로 피해갔다고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한편 홍 의원이 묻고 청년들이 답하는 홍문청답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답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언론을 잘 이용하는 이준석 그치지 않았습니다. 되치기를 했다 그럴까요? 이준석의 재치는 정말 좋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도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야, 지금 청년의 꿈 나가는 거 봐라.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느냐. 이거 대세다. 오죽하면 야당 대표 이준석이 거기에 가입해서 댓글까지 달았겠느냐. 답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보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댓글까지 다는 것을 언론이 주시하고 있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 의원은 20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변호사비 대납보, 선거비용 43억 의혹 등 비리백화점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후보로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의 지적은 이재명의 비리백화점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불을 붙이는데 불쏘시개는 역시 청년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청년의 꿈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조선일보가 탑으로 칼부림때 현장 이탈한 경찰, 청장 사과하고 서장은 직위해제라는 탑 뉴스를 올렸습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층간소음으로 40대 남성이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두 번째 뉴스로 총괄 김종인, 상임 김병준, 새시대의 김한길, 삼김 선대위 체제를 두 번째 기사로 뽑았습니다. 윤석열 삼김 선대위 체제로 라는 제목으로 총괄 김종인, 상임 김병준, 새시대 김한길. 야, 어느 시대의 김한길인데 거기에다 새시대라고, 참 이름 지어도 좀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십시오. 예, 국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이와는 별도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새시대 준비위원회, 이분들 위원장님, 이게 정상적인 제도권 밖으로 새로운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이 위원회거든. 위원회 많이 만드는 것은요, 사회주의에 가까이 근접한다, 이런 것과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자리주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가 지금까지 촛불 시민까지 포함해서 그 많은 정권을 세우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을 자리 하나씩 보전 다 못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도 먹고 사는 자리를 다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이번 주 발표한다는 소식이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포즈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사가 좀 작습니까? 그래서 조금 크게 했어. 예, 기사의 시작 부분은 여기에서부터이고요. 제가 스크롤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문 읽기 도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저작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롤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천억 들여 조사해도 세월호 침몰 원인 밝혀지지 않는 이유. 국민도 알고 세월호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것들로 선동해서 돈벌이 하려는 언론과 좌파 세력 아닐까요? 2천억 들여 조사해도 세월호 침몰 원인 밝혀지지 않는 이유 우리 모르고 있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기사화해야 되는 조선일보 눈물겹습니다. 독자가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어야 되고, 예,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런 기사들을 쉽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기 싫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의 기사가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야당 당대표가 이렇게 포함쳐도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기사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사를 적어주는 조선일보가 고맙기도 합니다. 이준석 36세 당대표가 21일 선거 때 되니까 또 슬슬 이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이 프레임은 21년을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발언에 담긴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이렇게 적었다. 이러면서 페이스북 글까지 소개했습니다. SNS 정치,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면 두 가지 양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현상,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기사도 시간이 된다면 제가 독립기사로 한번 다루어 보고 싶은데 요즘 제가 좀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년의 꿈에서 또는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정보 탭에서 바로가기 할 수 있습니다. 쉽게 JP팡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JP팡 이렇게 검색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들어오셔서 구입만 하시면 됩니다. 예, JP팡으로 검색하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기 CMD 서치 넥스트 이걸 눌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 포스팅을 클릭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작심3일 쿠팡 홈 바로가기가 됩니다. 24시간 약발이 있습니다. 광고였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으로 후원하신 1190원 국내산 청양고추 구입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뒷걸모와 태산입니다. 35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국내산 청양고추 구입하신 구독자님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도 가십거리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스님과 여자친구가 한방에 급습해 난동부린 60대 집행유예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머리 좀 식히고 가겠습니다. 여친과 스님이 한방에 어느 여친 사찰에 찾아간 난동부린 40대 집행유예. 예, 썬데이 조선입니다. 여자친구와 스님이 한방에서 같이 자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스님 차량에 각각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달아 이들이 함께 있던 사찰을 급습해 은밀한 장면을 촬영하게 됐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전주지법이네요. 그리고 A씨는 지난해 유리창과 식탁 등을 부수기도 했다. 예, 제 뉴스 스타일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포즈해서 읽으시는 것들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A씨와 C씨 차량에 각각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 이렇게 하면은 재미있게 기사를 다 읽지 않아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예, 1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 쌍방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입증하겠다고 판시했다. 좀 좋은 방법 하나 알았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도 첫 페이지입니다. 이런이 팸이 될 수밖에. 우리 이준석 대표의 장혜영 글 반박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런이 팸이 될 수밖에. 장혜영 글에 고유정 꺼낸 이준석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달았습니다. 이 기사는 앞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앙일보에서는 이런이 팸이 될 수밖에. 장애인 글에 고유정 꺼낸 이준석. 고유정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 의원은 페미니즘이 싫은가? 그럼 여성을 죽이지 말라. 여성의 안전보장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장 의원의 언급한 사건은 최근 서초구에서 한 30대 남성이 여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1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4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 여성의 안전 운운하면서 30대 남성이 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5, 60년 전에는요, 읍내장에 소 팔러 갔다가 소 판 돈을 그대로 집에까지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적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문명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아는, 그래서 우리는 좌파를 이렇게 미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런 잣대로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고 일반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토막살인한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상에 투기한 사건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은 고유정을 흉악한 살인자로 볼 뿐 애써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젠더 갈등을 선동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고유정을 언급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준석이 정말 꼭 필요할 때 사건 이름 저렇게 끄집어내는 저런 능력,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도 저보다 적지만 준석 야당 대표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터부르는 종부세 폭탄 얼마나 세길래, 이렇게 하면서 열었습니다. 속보로 또 한 가지, 이재명의 선대위 쇄신안 권한 위임, 백의종군 심정. 여당이 이재명의 선대위 쇄신 권한 위임했다. 백의종군 심정이다. 이런 윤석열 삼김선대위에 잡탕밥 찾는 사람도 있다라는 우리 홍준표 의원의 잡탕밥 중앙일보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두고 잡탕밥이라고 20일 비꼬았다. 이런 기사들이, 유성민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비꼬아도 언론을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런 홍준표의 목소리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비중 있게 실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너무 길지 않게. 작심이는 항상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고 작심이의 주장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보도하겠습니다. 쉽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심 3일 비디오일기의 JP 레코더. 만약에 여유 시간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알람 좀 해주시면, 구독은 어차피 구독하실 분만 구독하시니까 구독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일보 똑같은 소식입니다. 삼김선대위 시대에 열렸다. 새 시대란 이상한 이름으로 또 김한길 같은 분이 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기야 이분은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에서 참 쉬셔도 늦은 나이인데, 나이를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그 대한민국에 끼친 피해, 저는 피해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굳이 좌우로 나뉜다면 이 세 분 중에서 세 분 다 모두 다 왼쪽에 훨씬 더 가까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오른쪽 정책이라든지 오른쪽 역사,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제발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세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오른쪽에 근접한 역사 또는 결정,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바로 고정 댓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동화. 오히려 준표 형님 메시지는 하나 더 읽고 가겠습니다. 상계동 이준석 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덕분에 도덕성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준표 형님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 변호사 대납 의혹, 선거비용 43억 의혹 등 비리백화점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후보로 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덕분에 도덕성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민주당 덕분에 도덕성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윤석열 덕분에 문의보수와
진짜 보수가 윤석열과 홍준표로 완전히 구분되는 이런 좋은 현상도 생겨난 것입니다. 저의 잔소리였습니다. 민주당은 철판을 까는 게 패시브입니다. X 가능입니다. 이재명을 밀고 가면 민주당은 국민을 얕잡아 본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답변 주셨고, 이건 민주당만이 아니라 지금도 국힘당도 윤석열 똑같아요. 예, 저하고 똑같은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아유, I love 맨체스. 예, I love 맨체스님. 오늘 작심 3일에 작심이에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I love 맨체스님.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 당선으로 자신의 비리가 덮이길 바라기에 이재명을 끝까지 끌고 가게 견제 안 하고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오히려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게 지금처럼 이재명 비리 하나씩 터뜨려 줄 것 같네요.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가도 고고 마운틴 너무너무 많은 댓글 여러분들이 직접 청년의 꿈을 방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청년의 꿈, 여기는 JP 레코더, 여러분의 희망, 청년의 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심 3일 비디오 읽기 JP 레코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가시는 좋은 인연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